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실 때 아침 식사 참 걱정이시죠? 아침 식사만 바꿔도 혈당의 조절이 잘 되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가 포만감을 확 늘려줘가지고 다른 음식이 좀 덜 들어오게 합니다. 이게 싹센다 위고비 마운자로의 원리가 되는 성분이에요. 그것은 바로 제가 이제 비만을 공부하고 다이어트 전문 클리닉을 만들면서 요 4가지 음식은 절대 아침에 먹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시리얼하고 우유예요. 실제로 먹고 제가 혈당을 재봤을 때는 엄청나게 혈당을 많이 올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그랬어요. 과연 이 시리얼을 먹고 호랑이 기운이 날지 사자처럼 힘이 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 만들어진 건요, 금욕주의자들이 만들었다는 소리가 있어요. 성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소리가 있고, 그 뒤에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 노동자들을 밥 먹는 시간도 이제 아까운 거예요, 자본가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 밥 먹는 시간을 줄이면서까지도 일을 빨리 시키고 싶은데 뭔가 후루룩 먹고 끝낼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시리얼이에요. 곡물을 압착시키고 설탕을 범벅을 만들어서 여기다 우유만 부어서 먹으면 5분, 10분이면 금방 먹고 다시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노동자 착취의 구조로 만들어진 게 시리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노동자 아니잖아요. 이렇게 노예처럼 살 필요 없잖아요. 건강하게 꼭꼭 씹어서 많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로 탄수화물류밖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오트밀이라든지 이런 단백질을 또 추가적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단백질이 올라가면요, 맛이 떨어져요. 그러면 혈당도 같이 올라갑니다. 혈당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리얼의 우유예요. 시리얼뿐만 아니라 빵, 떡, 면, 과자 이런 것들이 몸에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얘들은 정제된 탄수화물, 정제당 잘 갈아냈다는 소리예요. 통밀이 아니라 이걸 갈아서 면이나 빵으로 만들죠. 쌀을 조금만 도정을 하면 현미가 되잖아요. 더 갈아내면 흰쌀이 되죠. 여기서 더 갈게 되면 떡이 됩니다. 이렇게 도정이 되면서 영양소가 일단 파괴가 되고요, 섬유질이 다 파괴가 돼요.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 완충작용으로 천천히 흡수될 수 있는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나 빨리 혈당을 올리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시리얼을 포함한 빵, 떡, 면, 과자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피하라고 말씀드린 중에 커피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먹지 않으면 나는 잠을 못 깨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커피 정말 공복에 드시는 거 안 좋아요. 아침에 커피만 먹었는데 혈당이 약간 올라갑니다. 아침에 커피만 먹었는데 혈압도 약간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요, 교감신경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잠을 깨우는 목적으로 커피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아침에 커피를 먹으면요, 편안하게 이렇게 됐던 부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서 교감신경이 반짝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잠을 깨우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이라고 그러죠. 그것들이 쫙 올라가면요, 우리 몸에서 잠이 깨면서 이제 입도 좀 마르고 혈압도 올라가고 동공도 커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도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요, 서서히 부교감신경을 누르고 교감신경이 깨어나는 시기에 이런 상태를 겪는 게 좋아요. 아침에 찬물이나 커피는 저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나는 아침에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잠이 안 깨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디카페인 커피 드세요. 아침에 식사를 다 마치고 식후에 디카페인 커피 하나 드시면요, 대장 운동이 디카페인 커피도 활발하게 합니다. 클로로겐산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활발하게 하면서 대변을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수프, 누룽지, 미숫가루 이렇게 목 넘김이 쉬운 음식들 먹는 거 괜찮을까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목 넘김이 쉬운 음식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목 넘김이 쉬운 음식을 우리는 유동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위장관계 수술을 하신 분들은 처음에 수술을 하시고 나면 물 먹고 그다음에 미음 먹기 시작해서 죽을 먹고 위장이 돌아오면 바로 일반 식사로 넘어가요. 위장 관계가 정말 약한 사람들, 이런 분들 회복을 위해서 죽이나 스프, 미숫가루 이런 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내 위장이 정상인데 굳이 이런 것을 먹으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후루룩 먹잖아요. 그럼 정말 후루룩 혈당이 올라갑니다. 자, 오트밀을 얘기를 좀 가끔 제가 합니다. 오트밀은 뭐냐면요, 귀리죠. 단백질이 곡류 중에 제일 많아요. 오트밀을 제대로 먹으려면요, 통 오트밀을 불려 먹거나 오버나이트 오츠라 그래가지고 그릭 요거트 같은 데 속에 넣어서 밤새 불려가지고 아침에 먹으면 상당히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트밀이 이제 건강과 다이어트에는 좋은데 먹기 까다로우니까 이거를 갈아요. 그래서 음료로 만들어요. 이거는 다이어트 식품 아니에요.
한 끼 식사를 위한 식품입니다. 아침에 샐러드 드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는데요. 야채만 드신다 그러면 좀 부족한 성분이 있죠. 단백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이 샐러드에 꼭 좀 추가를 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단백질은 근육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잘 드셔야 근육이 잘 생성이 되겠죠. 단백질은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이라든지 세포를 구성하는 꼭 필요한 성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단백질은요, 칼로리에 비해서 영양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생겨요. 단백질은 혈당을 약간은 올릴 수 있지만 거의 올리지 않아요. 우리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것에 비해서 단백질을 먹으면요, 혈당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백질은요, 위와 장의 건강을 많이 도와줘요. 장에서 나오는 인크레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얘가 우리 몸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포만감을 확 늘려줘가지고 다른 음식이 좀 덜 들어오게 합니다. 이게 싹센다 위고비 마운자로의 원리가 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이런 싹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성분이 몸에서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그러면은 고기 부담스러워, 아침에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추천하는 다이어트 식품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역시 달걀입니다. 비타민 C하고 섬유질만 빼고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 그리고 탄수화물 함량이 아주 낮기 때문에 혈당도 올리질 않아요. 오히려 떨어뜨리게 하는 성분도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성분이 될 수 있고요. 달걀의 주요 성분 중에 좀 주목을 해야 될 성분이 있어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콜린은요,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요. 치매 환자에게도 좋고요, 수험생에게도 좋은 거예요. 또 이 콜린은요, 체지방을 분해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콜린이 다이어트에도 좋은 거예요. 계란 많이 드세요 그러면은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계란은 참 신기해요. 이 계란 노른자 속에 콜레스테롤 높은 성분이 있잖아요.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콜레스테롤 걱정을 안 하고 약도 안 먹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루에 2-3개 정도는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고지혈증이 있어서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약을 먹고 계신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하루에 2개 정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먹는 거로 그냥 조절을 하시는 분이에요. 약 안 먹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에 계란 1개 정도만 드세요. 두 번째 아침에 추천드리는 음식은요, 콩류예요. 콩은요, 식물성 단백질 중에 최고입니다. 콩에도 약간의 당 성분이 있는데 콩은 주로 식물성 단백질이 많아요. 당 성분도 저항성 전분이라 그래서 좋은 당 성분입니다. 콩을 이제 조리를 하면은요, 두부를 만들 수가 있죠. 비지도 만들 수가 있죠. 무가당 두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낫또도 먹을 수가 있죠. 청국장도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콩 정말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 많이 추천드려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우유를 갖다가 오래 두면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맑은 것이 유청이라고 하는데요. 유청에 이제 단맛 나는 성분도 있고 알레르기 성분도 있는데 얘를 덜어내고 만드는 거예요. 얘가 장점이 뭐냐면요, 조금만 먹어도 유단백 함량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좋은 단백질 섭취원이 됩니다. 그릭 요거트는요, 무가당으로 잘 고르셔야 돼요.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짜리, 5g 이하짜리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지방 함량도 너무 높은 거 구하지 마시고요. 3g 정도 이하로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밤샘 근무나 심야 근무를 하시는 분들께 아침을 어떻게 먹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밤낮이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이런 분들은 일을 마치고 들어와서 아침에 그냥 자는 분도 계시지만 아침을 뭘 먹으면 좋을까 해서 제가 이제 항상 생각을 하고 조언을 많이 드리는데, 아침에는 조금 피로도 풀어주고 활력을 좀 주는 식사가 좋잖아요. 찐달걀이나 스크램블을 먹는다, 이런 거 좋은 거고요. 또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다 블루베리 같은 거 섞어 드시면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통밀빵에다가 올리브유 같은 걸 찍어서 드시면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다가 모짜렐라 치즈 같은 거 같이 얹어서 드시면 상당히 좋거든요. 원래는 마지막 식사한 뒤에 4시간 뒤에 주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밤샘 근무한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가혹한 거니까 최소한 1-2시간 뒤에 주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아침을 간단하게 드시는 건 괜찮고요. 나는 굶어도 괜찮다, 이런 분들은 아침에 들어와서 바로 주무시고 깨어나신 다음을 아침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아침에 좋은 계란이라든지 그릭 요거트 이런 거를 충분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저는 적게 먹는데 왜 살이 찔까요? 아무리 적게 먹어도 내가 살찌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이 안 먹는데도 살찌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요, 아무 때나 먹는 습관이에요. 우리 몸에 인슐린이 나오면 살이 찌잖아요. 그러면은 인슐린이 나올 계기를 적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루 3끼 먹으면은요, 인슐린이 3번 나왔다가 쉬는 거예요. 식사와 식사 사이에도 쉬니까. 그런데 아무 때나 막 먹어요. 인슐린도 얘가 이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내 주인이 몸이 아침 7시에 밥을 먹고 1시에 밥을 먹고 저녁 6시에 밥을 먹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때 나올 준비를 했다가 딱 나오고 끝납니다. 그런데 또 탄수화물이 들어왔네. 인슐린이 또 나와요. 야식도 또 먹었네. 그러면 또 인슐린이 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어떤 때는 미리 나와서 기다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슐린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쓸모없는 인슐린이 많아지는 걸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만드는 가장 나쁜 습관이 아무 때나 먹는 거예요. 같은 양을 먹더라도,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요,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사람과 아무 때나 먹는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 때나 자는 습관이에요. 수면이에요.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에 대사를 정상화시켜주고 살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의 혜택을 못 누려요. 성장 호르몬이 애들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른은 다이어트를 시켜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데 새벽 2시에 잠자는 사람들은 이 호르몬의 효과를 못 느끼고 못 취하고 그냥 주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를 누리려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포함해서 최소한 7시간 반 전후는 꼭 숙면을 취하자,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스트레스예요.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뭐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죠. 스트레스를 받고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은 계속 내장 지방을 계속 쌓게 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체중 조절도 잘 되고 건강해집니다. 종교 생활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운동이 참 스트레스죠. 그런데 여기 하루 10분만 해도요, 1시간 정도의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년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살이 찌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먹고 운동하시는 분들, 또 적게 먹고 또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어떤 게 더 낫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이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젊은 시절에는 체형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대사가 좋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많이 먹는 습관들이 중년 이후까지 가져간다면 정말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니까 계속적으로 살이 찌는 몸이 되는 겁니다. 또 적게 먹고 운동 안 하시는 분들 있죠. 아주 극단적으로 마른 비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입이 짧고 또 단백질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러면서 운동도 하나도 안 하면은 근육이 점점 약해지게 되겠죠. 젊을 때는 그래도 젊으니까 버티다가 중년 이후가 되면서 급격하게 성인병이 찾아오거나 그리고 아주 쇠약한 몸이 됩니다. 조금만 해도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몸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식전 운동이 좋으냐, 식후 운동이 좋으냐도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조금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식전 운동은요, 인슐린 레벨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운동을 하면 지방을 더 많이 태워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식후 운동의 장점은요, 식후에는 혈당이 올라가니까 혈당을 안정화시켜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전 운동을 좀 피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근육이 충분한 사람이다 그러면 식전 운동 적극 권장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부족해요. 마른 비만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무리하게 다이어트 한다고 식전 운동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되면요, 이 식전 운동 하시다가 근손실이 더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른 비만 분들의 몸은요, 대사가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사 유연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공복에 운동을 하시면은요, 오히려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마른 비만 이런 분들은요, 근육이 적은 분들은 오히려 식사를 충분히 하시고 이후에 운동을 하실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또 하나 공복에 운동을 하시지 말아야 될 분들은요, 당뇨 환자분요,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맞고 계시는 분들이 이 공복에 운동을 하시다가는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공복 운동 피하시고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식후 운동입니다. 식사 후에 소화가 될 쯤 해가지고 혈당이 쭉 올라갈 때 그때 운동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비만 클리닉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께 식후 걷기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식후에 걷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걷기는 운동이 아니다, 등산하지 마라, 이런 어구로 많이 있어요. 왜 걷기가 운동이 아니며 등산을 하면 안 됩니까? 걷기 운동 되고요, 등산하시면 좋아요. 걷기 운동은요,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 장소에 구애를 안 받잖아요. 운동화만 입고 비만 안 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나가서 걸으시면 되거든요. 식후 걷기 운동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은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에는 주로 우리가 활동을 안 하고 저녁 식사 후에 소파에 누워서 TV 보다가 스르륵 잠드는 분들 너무 많죠. 그래서 저녁에는요, 점수도 딸 겸 설거지도 도와드리고 재활용도 하시고 이러다가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세요. 그러면은 혈당이 올라가다가 쭉 멈춥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다 혈당 측정기를 내 몸에 부착하고 검사를 한 거예요. 혈당을 잡으면 당연히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살이 덜 찌게 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혈당이 떨어지네요, 살이 빠지네요를 느끼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능력이 되시면 조금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걷기 운동도 되고요, 내가 뛰기 운동도 되고 조깅 정도도 되고 계단 오르기도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 운동 적극 추천드려요. 하루 10분만 해도요, 1시간 정도의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들 헬스클럽에 가시면 나는 그냥 걷고만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막 뛰다가 또 몇 분 후에 또 걷다가 또 막 뛰다가 걷다가 몇 분 하고 또 내려가서 다른 운동이에요. 이런 분들 보시죠. 이게 바로 HIIT입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얘의 장점은 뭐냐면요, 불완전한 휴식을 하고 최고로 강도를 끌어올리는 운동을 하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거의 한 5분에서 10분만 해도 30분 이상 운동을 한 효과를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프터 번 효과라고 있어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10분, 15분 한 다음에 쉬어도 거의 반나절 이상의 지방을 태워주는 몸의 대사가 일어나더라 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진화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구석기 시대 때 우리 조상들은요, 가만히 먹고 놀고 쉬다가도 먹잇감이 나타나면 막 뛰어야겠죠. 맹수가 쫓아오면 막 뛰어야겠죠. 그러다가 맹수가 멀리 도망가거나 먹잇감이 잡히거나 그러면 또 편안하게 쉬다가 또 갑작스럽게 뛰다가 이거를 반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편안한 하루가 되죠. 자가용 타고 출근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사무직 일을 하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잔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대사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에 있어서 구석기 시대에 우리 조상들의 근본적인 운동 형태로 돌아가자라고 나온 것이 바로 HIIT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장점은 애프터번 효과로 인해서 지방을 어마무시하게 태울 수 있다는 것, 어떤 운동에도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리 뛰기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정기 자전거 타기, 그다음에 달리기, 조깅, 계단 오르기 같은 것도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에다가 접목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걷기가 이제 좀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약간 내가 좀 빨리 걸어도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가볍게 뛸 정도의 운동이 되거든요. 운동이 될 정도의 강도를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못할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의 강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걷기를 한다 그러면은 1분 정도 걸을 때는 보통 속보로 러닝머신의 속도를 보면 이제 5 내지 6 정도로 쭉 이제 걷다가 이제 강도를 높여서 7 정도의 걷기로 빨리빨리 걷는 겁니다. 1분 정도를. 그랬다가 다시 5 정도로 또 천천히 걷고, 요것들을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하셔도 우리 몸이 아주 건강해진다는 것이에요. 요 걷기에도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몸을 가볍게 만드는 최고의 생활 습관 3가지는요. 앉아있지 말고 움직이자는 거예요. 자,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이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병이라는 이름까지도 붙일 정도로 너무나 많이 앉아있어요.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당 독소 줄이기예요. 당 독소는요, 굽거나 튀긴 음식에 상당히 많습니다. 삶거나 데친 음식, 수비드 같은 음식들을 주로 드시는 게 좋겠고요. 당 독소를 저감하는 생활 습관을 많이 기르시길 바래요. 세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잠자는 시간과 식사 시간, 공복 시간과 식사 시간을 딱 나눠서 공복 시간에는 물 외에는 먹지 않는 시간을 만든 겁니다. 아침을 굶는다고 나는 간헐적 단식을 했어 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침을 굶는 건 그냥 굶는 거고요. 간헐적 단식은요, 계획성 있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식사 시간이라 그러면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럼 12대 12 간헐적 단식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14대 10
16대 8까지 공복 시간을 좀 늘려가는 거거든요. 내가 아침을 굶고 점심이나 아점을 몇 시부터 먹겠다. 그리고 저녁까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식사를 하겠다. 이거를 딱 정해 놓으시는 게 간헐적 단식입니다. 아침만 굶는다고 간헐적 단식이 절대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침을 먹고 저녁을 굶을 수도 있습니다. 내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무리하게 아침을 굶는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